30년 전 일본 거품 경제가 꺼지며 등장했던 취업 빙하기 세대를 기억하시나요? 그들은 지금 50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저임금 비정규직을 전전하며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은행이 충격적인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현재 한국 청년들의 모습이 당시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와 소름 끼치도록 똑같다는 겁니다. 취업은 늦어지고 임금은 깎이고 주거비는 폭등하는 삼중고. 여기에 AI라는 최종 보스까지 등장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취업이 어렵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세대 전체가 경제적으로 도태되어 사회의 거대한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시한폭탄 같은 경고입니다. 대한민국 2030의 미래가 왜 이토록 어두운지 그 잔인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졸업은 이제 축복이 아닌 공포의 시작입니다. 지난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2004년부터 2013년 사이 선배 세대들이 첫 직장을 구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18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2014년부터 2023년 사이 취업 세대는 무려 22개월이 걸립니다. 평균이 22개월입니다. 군대 복무 기간보다 더 긴 시간을 오로지 취업 준비라는 이름 아래 허비하고 있는 것이죠. 서울 중상위권 대학을 졸업한 28살 김모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졸업 전부터 토익 950점, 자격증 3개 어학연수까지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2년째 서류 전형에서만 50번 넘게 떨어졌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은 눈이 높은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중소기업도 경력직만 뽑아요. 졸업하고 2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서류조차 안 읽히는 기분이에요. 김 씨 같은 사례는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대학 문을 나서자마자 바로 직장을 구하는 비율, 즉 졸업과 동시에 취업하는 비율이 과거 17.9%에서 10.4%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10명 중 9명은 졸업장을 받는 순간 무직자, 신세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진입 장벽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고 청년들은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를 대기 상태로 지워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취업이 늦어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느는 이 지연이 평생에 걸쳐 남기는 상흔, 영어로는 스카링 이펙트라고 부르는 흉터에 주목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미취업 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그 사람이 나중에 받게 될 실질임금은 평균 6.7%가 감소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수치인지 감이 오십니까? 동기보다 2년 늦게 취업하면 여러분은 시작부터 연봉 13%를 손해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격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복리로 쌓여 은퇴할 때쯤이면 수억 원의 자산 차이로 벌어집니다. 32살 직장인 이 씨는 3년의 취준 끝에 중견기업에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동갑내기 친구들과 비교할 때마다 박탈감을 느낍니다. 이 씨의 말입니다. 26살에 바로 취업한 친구는 벌써 대리를 달고 연봉이 5천만 원이 넘는데 저는 이제 신입사원 연봉을 받아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더 벌어도 그 친구가 3년 동안 먼저 모은 자산과 경력을 따라잡을 길이 없더라고요. 이 씨의 말처럼 늦은 출발은 단순한 시간 차이가 아니라 평생의 계급 차이를 만듭니다. 뿐만 아닙니다. 미취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여러분이 번듯한 직장, 즉 상용직으로 일할 가능성은 수직 하락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취업 기간이 1년일 때 5년 후 상용직 근무 확률은 66.1%지만 3년으로 늘어나면 56.2%까지 떨어집니다. 기업들은 공백기가 긴 청년을 검증되지 않은 인력 혹은 문제가 있는 인력으로 낙인 찍습니다. 결국 첫 단추를 제때 끼우지 못하면 평생 비정규직과 저임금의 늪에서 허덕여야 한다는 공포스러운 결론에 도달합니다. 취업은 안 되는데 생존 비용은 미친 듯이 치솟고 있습니다. 주거비의 역습이 시작된 겁니다. 2000년 청년층의 주거비 지출 비중은 소득의 11.4%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현재 이 비중은 17.8%까지 올랐습니다. 여기에 관리비와 통신비까지 더하면 실제 체감하는 고정 지출은 25%를 훌쩍 넘습니다. 강남의 한 IT 기업에 갓 입사한 26살 박 씨의 가계부를 볼까요? 세후 월급 250만 원 중 월세로 75만 원, 관리비 15만 원이 나갑니다. 여기에 학자금 대출 상환 30만 원을 빼면 손에 쥐는 돈은 130만 원 뿐입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서울에서 숨만 쉬어도 100만 원이 증발해요. 저축요? 하루 3끼 편의점 도시락 먹으면서 버텨야 겨우 30만 원 저축합니다. 결혼이나 집 사는 건 다른 나라 이야기죠.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혹은 이제 막 월급을 받기 시작한 청년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가장 먼저 가로채가는 것은 다름 아닌 월세와 전세 자금 이자입니다. 돈을 벌어서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설계해야 할 시기에 청년들은 건물주들의 배를 불려주거나 은행 이자를 갚는 데 급급합니다. 한은은 사회 진입이 늦어지면서 소득은 없는데 주거비라는 고정 비용은 계속 발생하니 청년들의 자산 형성 사다리가 완전히 끊겨버렸다고 분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부담을 넘어 결혼 포기, 출산 포기라는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지는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은 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1990년대 일본의 취업 빙하기 세대와의 비교입니다. 일본은 거품 경제가 꺼지면서 노동시장 진입 시점을 놓친 세대들이 대거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40대와 50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저임금 비정규직을 전전하거나 히키코모리로 불리며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는 이들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부르며 국가적 골칫덩이로 여깁니다. 지금 한국이 그 길을 그대로 걷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 청년들에게도 사회는 노력이 부족하다, 눈높이를 낮춰라라고 훈수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실패였습니다. 노동시장이 경직되고 신규 채용이 줄어드는 시점에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한 세대 전체가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2030이 겪는 불안은 30년 전 일본의 대자비입니다. 아니, 인구 감소 속도를 고려하면 한국의 상황은 일본보다 훨씬 더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AI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절반 가까이가 AI가 내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소름 돋는 지점은 20대와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들 사이에서 이미 대체되고 있거나 12년 내 대체될 것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점입니다. 최근 한 마케팅 대행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최 씨는 정규직 전환에 실패했습니다. 회사는 신입사원을 뽑는 대신 AI 카피라이팅 툴과 자동화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팀장은 최 씨에게 미안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신입들이 하던 자료조사나 초안 작성을 이제 AI가 초 단위로 해내니 회사 입장에서는 신입을 가르칠 이유가 사라졌어. 과거에는 단순 반복 노동만 기계가 대체했다면 이제는 화이트 칼라의 영역, 신입사원들이 맡아야 할 기초적인 업무부터 AI가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굳이 가르쳐서 써야 하는 신입 청년을 뽑기보다 즉시 전력감이 되는 경력직이나 AI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청년들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다 못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대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책의 초점은 여전히 반도체, 자동차 같은 산업 경쟁력이나 화려한 AI 기술 진흥에만 쏠려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해서 기업이 돈을 벌면 그게 낙수효과로 청년들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해묵은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정작 청년들이 죽어나가는 노동시장 진입 장벽을 허물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AI가 가져올 고용 충격을 완화할 안전망도 미친 듯이 치솟는 청년 주거비에 대한 근본적인 칼질도 없습니다. 그저 청년 지원금 몇십만 원 쥐어주는 식으로 생색내기에 급급합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고치지 않고 댐에 생긴 균열을 반창고로 막으려는 꼴입니다. 첫 일자리에 더 빨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연한 노동구조. 부모님 도움 없이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주거 환경. 그리고 기술 변화 속에서도 다시 배울 수 있는 실질적인 재교육 기회. 이것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현재 청년들의 불안은 머지않아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붕괴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너무 비관적으로 들리셨나요? 하지만 이것이 한국은행이 숫자로 증명한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시스템은 여러분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국가는 산업을 걱정하지 여러분 개개인의 연봉 6.7% 손실을 걱정해주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열심히만 하면 우상향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구조적 지체 상태에 놓인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 잔인한 현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생존 전략을 짜는 것뿐입니다. 기업이 나를 뽑아주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AI를 도구로 부릴 줄 아는 능력을 키우거나 남들이 보지 않는 틈새 시장을 공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보고서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대안을 찾는 터닝포인트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취업시장, 그리고 주거비 부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현장 목소리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